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에 바란다. 지난 시간에는 인허가 민원이 해결할 때의 자세 20가지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인허가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20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허가권자와 민원인 모두를 챙겨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20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되고 안정화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시간에 4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과연 되는지. 아파트 시장으로만 사람들이 몰린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국토부는 왜 증권 시장, 펀드,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나 토지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토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소형 건축 허가 시 진입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 재생의 첫걸음이기도 한 개발행위 허가 및 여러 가지 허가를 에 있어서 재량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크게 4가지 정도는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0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부동산 투자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과 힘을 합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하라. 세 번째, 소형 인허가, 건축 인허가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가 법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적 관련된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팔려고 할 때 탈세만 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아파트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매매하는 국민을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도 부동산 투자가 투기로 비춰져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대도시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만 몰릴까요?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시장으로 오는 분들이 두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한 채의 집도 없는 서민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갖고자 청약을 신청할 거고, 또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거든요. 자, 불로소득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면서 시행하면서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죠. 마치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119조에 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경제 질서의 확립은 오로지 국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집행하면서 한편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을 또 그리고 좋은 투자처를 만들어서 안내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은 아파트라는 부동산 상품 외에 투자할 곳, 투자 상품이 없다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투자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증권, 펀드,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에는 가지 않고 아파트 시장만 몰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국가의 책임과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의 재화이므로 국가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는 당연하죠. 있어야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IMF와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 부동산 정책은 어땠습니까? 각종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불과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빚내서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국토부의 단기적인 정책 때문에 냉온탕을 반복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로또 당첨도 합법적인 것처럼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이 수십 대 1 또는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된다면 그 당첨된 사람이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하는 것은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부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정확히 짚어서 탈세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투자처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려보면 IMF 외환 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해서 봉급 생활자가 적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증권, 펀드 등 각종 금융권 투자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국민은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아파트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습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토부는 시중에 풀린 많은 유동자금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변명하시지 말고 시대 변화에 쫓아 국민에게 올바른 부동산 투자 방법과 투자처를 안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하고 있잖아요. 절세 전략 엄청나게 홍보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난 IMF나 리먼 사태처럼 전시행정 수준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꺼운 외투는 강한 바람으로 벗길 수 없다는 격언처럼 부동산 시장도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국민이, 소비자가 그리고 투자자가 스스로 아파트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투자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 및 거래에서 실수요자 입장은 제외하고, 실수요자는 뭐 당연히 몰려야 되니까요. 안전한 투자처가 없어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이전의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젊은 투자자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늘려야 하는 봉급 생활자 또는 자영업자는 결혼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국가는 증권 투자 등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만 합법적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 또는 비도덕적이라고 교육하였습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 교육을 받을 때의 사회적 분위기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이었고, 공무원 후 부동산 투자는 큰 잘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근무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목돈을 만들 수 없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운 좋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살지도 못하고 전세를 주고 본인은 외곽에서 전월세 살면서 지켜온 아파트가 오늘날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아파트 한 채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소득 2만 불 시대에 태어나서 IMF의 학장 시대를 보냈지만 지금은 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파트 소유보다는 임대라도 오라벨과 웰빙, 문화생활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각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가 실수요자이든 투자자이든 또는 세대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 시각이 아직도 아날로그식인 것 같고 낙후된 부동산 제도와 시장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동산 법령 및 제도를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중에 부동산 상품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부동산 상품이 증권이나 금융 상품처럼 대중화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모두 최고 수익률 상품만을 찾는 건 아닙니다. 평균 수익률만 된다면, 그러니까 남한테 지지만 않는다면 국가 정책에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의식 있는 국민의 경우에 이런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본인도 참여를 하면 몇 년 후에 잃어버린 일본의 10년 또는 20년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도 많아서 최고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평균 수익률 정도만 된다면 아파트 아닌 증권시장, 펀드시장, 수익형 부동산, 토지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들은
증권, 펀드,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은 원금 손실 등 투자 환경이 아주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에는 부동산 개발 정보는 일부 특권층의 소유물이었고 부동산의 가치 평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정보도 폐쇄되어 있었으며 객관적인 시세가 없으니까 거래 가격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는 허가 기준이 엄격하거나 허가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고통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징이 부동성 또는 국지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상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대는 지났다, 토지가 대세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발 정보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하거나 그런 기회를 놓친 서민은 기획부동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땅한 투자 정보가 없는 사람은 로또 당첨 같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매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투자는 객관적인 시세가 없어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바가지 쓸 가능성이 높고 인허가 및 권리관계를 중개사 또는 본인이 잘못 분석해서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법원 후 경매가 안전하고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 국민은 좁은 국토에서 수천 년간 소장농 형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정서로는 부동산 소유욕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또 상승해 왔잖아요. 지난 60년 동안.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떤 부동산이라도 장기 보유만 하면 차익이 크게 발생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개발 호재 지역의 경우에 또 건축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성과 시세 차익이 보장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저러한 이유로 국민은 아파트 시장 이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자, 토지와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볼까요? 토지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 정도의 토지는 건물이 없다는 것이죠. 즉 토지는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황금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정보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보다는 어떤 접근성도 좋고 인허가 리스크가 없는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겁니까? MB정부에서 1인 세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건축법과 주택법 규제를 완화해서 허용한 것인데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도 많고 이미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부실한 건축으로 인해서 벌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이 또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결국 분양업자 또는 시공사만 배불렸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이 시장이 투자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이 불안한 시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었습니다.